자, 지금부터는 이상민 의원을 직접 연결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 뒤에 마음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뉴스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출연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멀리 계셔서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신 게 지난주 초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전부터 원래 자주 만나거나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파트너로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고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에서 그 토크쇼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 등등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인물들은 많이 좀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 출연하신 박원석 우리 전 의원도 좀 뵙고 있고요. 예, 조금 이따가 박원석 전 의원께도 여쭤볼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신당을 창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신당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적절치 않은 그 언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신당을 권유했던 거는 제 3자적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있을 공간은 거의 없다. 지금 당대표였는데,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였는데, 불법적 방법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자꾸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소진시키느니, 그 일반 기업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공하듯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정치적 비전과 꿈을 갖고 한번 모험을 해라. 물론 바른미래당의 실패의 역정이 있지만, 예. 그것 또한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혼자만으로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갖고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나 정치 세력들하고 연합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공통분모를 찾되, 그 공통분모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예. 진보다 보수다 이런 칸막이를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급한 건 상식의 정치를 빨리 바로 세우는 게 급하다. 워낙 반상식에 가까운 정치들이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권유를 했죠. 예. 자, 그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선배로서의 어떤 조언을 한 거지, 지금 이 의원께서 직접 그 신당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신당 얘기를 하신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들어도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는 해법이라든가 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자리였지, 신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그런 걸 찾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의원께서 이현주 의원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특별히 요청을 할 만한 무슨 동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현주 전 의원도 그렇고 박원석 전 의원도 거기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지혜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많고 또 의견도 또 이렇게 같이 부합하면 또 의기투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될
역할이고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예. 자, 이 의원께서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실 텐데, 어쨌든 제3지대의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난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도 정치적 나름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그 외톨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라나 또는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한 이후로 이재명 대표와 그 친명계 분들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예. 민주당의 거의 압도적인 분위기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공간을 찾아서 정치적 활동을 하기에도 숨이 막힐 지경이고 뭐 자기 검열을 할 정도이니까요. 위축돼 있고. 예. 그렇다면 저도 자연스럽게 내 저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의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직 제가 거취 결정이 민주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그 내부 개혁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당 밖에 나가서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냐를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하고 같이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에 얼마나 동력이 생기는지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합류 여부를 판단하실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류라는 말보다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다라는 건 그건 매우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하려고 하는 신당이 있다면 오히려 더 한계 지워지고 제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할 때만 그게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이준석 대표도 하나의 일부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따로 또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생각이 다른 것,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같이 하는 건 같이 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로서 제일 화급한 과제는 상식의 정치를 구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제일 급한 일이다.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어쩌면 우리 상황에서는 사치스러운 얘기다. 한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으로 찾아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 영어로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는 이 전 대표가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신당의 동력과도 연결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그 일 이후에 신당 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뭐 신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데 그게 바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러한 행동은 아주 바르지 못한, 적절치 못한, 또 예의 바르지 못한 행위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수를 했거나 또 감정이 나름 복받쳐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손님에게 그러한 것을 보이는 건 적절한 예의가 아니죠. 예,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가 진짜 사과를 할지는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